송민순 장관의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게 하나는 이제 밝은 면이 있고 이제 하나는 또 어두운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게 이제 전쟁 운운하다가 이제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아니고 다시 외교의 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지금 전체 상황을 보면은 상당 기간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북한의 핵 무기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참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핵 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뒷문이 열려 있는 회담이라서 언제까지 갈지 그럼 그동안에 북한 핵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장을 좀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엔진 실험장도 곧 이제 소위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 북한이 무엇보다 지난 7개월 동안 핵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동결된 상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랬지만 하여간 가까운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고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이번에 의미를 두는 건요. 어떻든 70년 적대 관계했던 두 국가의 지도자 하나는 세계의 최고 강국인 국가 하나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국가 그 두 지도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소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70년 적대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난 것의 의미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처음 제가 외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그렇죠. 데서 인정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 보인 행동,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그다음에 이제 풍계리와 또 미사일 테스트장 이게 폐쇄하는 거 이건 다 행동이죠. 이건 이제 북한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우선 보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핵 무기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미사일 능력을 더 이상 장거리화 시키지 않고 하는 건 안 하겠다. 예. 핵을 더 실험한다는 것은 이제 소형화, 경량화 이런 걸 더 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국의 안전은 북한이 지금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핵무기는 일단 보유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핵 경제 병진 정책에서 핵은 됐다. 그래서 이제 경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문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어둡게 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밝게 보고 싶은 거죠. 그죠? 핵 폐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상황은 냉정하게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걸 열정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걸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장애물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대통령 특보를 하고 계시니까 정부가 그런 문제를 잘 보고 가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모든 사물과 현상을 보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는 한편에는 이성이 있고 한편에는 사실상 격정과 열정이 있는 건데 열정이 없으면 일이 안 되죠. 그러나 이성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못 얻어내죠. 그건 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이 축복받는 시작과 시니시즘, 냉소주의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시작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발걸음 싱가포르까지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도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정말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새로운 시작에 한번 축복을 줘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우리 문 됩니다. 교수님 우리 잘 아는데 이게 어디서 한번 냉소적인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냉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신중하게 평가를 해가면서 하자는 거지 신중한 거하고 냉소를 혼동하면 동의합니다. 안 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일반 저는 무슨 기본적으로 우리 송 장관님은 원래 중도적인 데다가 또 아주 냉철하기 짝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동의하고 정부도 그건 충분히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는 거 비핵화인데 페이크 비핵화 아니냐.
가짜 비핵화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부 쪽에서 지금 세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폼페오 국무장관이 와서 지금 완전한 비핵화 2020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자를 밝혔죠. 네, 물론 미국의 희망입니다만. 미국의 희망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아주 가까운 장래에 결국 이제 실무회담하면서 구체적인 행복을 보이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보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이건 송 장관님께 얘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데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비핵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그전에는 소위 이제 미국 사람 말을 따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뭐 이런 이제 용어 논쟁이 있는데 어느 말이든 간에 이 비핵화라는 말의 정의부터 지금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 사이에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진짜 정의.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 핵무기 이런 걸 다 폐기하는 걸 우리가 비핵화로 생각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특히 그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할 때는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자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장에 앉으면은 우리가 왜 핵 개발하겠습니까? 남쪽에는 미국의 핵 우산을 다 씌워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는 아무도 핵을 우리한테 우산을 씌워주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핵 개발해야 된다. 우리 보고 핵 못하게 하면은 남쪽도 핵 우산 다 걷어내라. 그래서 남쪽에 대한 핵 우산이 뭐냐? 이것은 한국에 있는 핵 과거에 배치됐다는 전술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 훈련이나 또는 평시에 들어오는 비행기, 함정,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비. 괌에서 오는 전략 무기들이죠. 괌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주변에서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또 핵 무기들, 미사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굉장히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1992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르면은 남과 북 쌍방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실험하지도 배치하지도 않고 소위 배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배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반출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남과 북은 농축시설도 갖추지 않고 재처리 시설도 같이 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북측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분명히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비핵화라는 거는 건 한반도의 비핵화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그리고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시설, 거기에서 만드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이라는 물질, 거기에서 만드는 핵무기, 그건 수소폭탄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이런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동원되었던 핵과학자, 기술자, 이 모든 것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북도 분명히 알고 있고 특히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정상의 확약한 바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무슨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근거가 뭐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비핵화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걸로 간주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제가 문 교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서로 이해가 우리 둘이 이해가 아니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핵화와 이제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다른 건데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한국에 군사 훈련을 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서 자기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갖고 관계없이 미국은 전체 군대 해외 배치할 때 그런 군사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금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은 한미 동맹 자체에도 우리 문 교수님도 제대로 지적하셨어요. 그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동맹 자체에도 조정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하는
뭐 1년 내에 2년 내에 비핵화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니 근데 장관님 이미 의제에 다 올라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지적하신 대목들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특히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이미 의제에 올라 있고 또 한반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체제식으로 근본적 변화가 생기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위상도 재검토한다는 것도 이미 올라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같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비핵화 그 사이에서 민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결해 나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여간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떻든 간에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2차례 만났답니다. 이번 싱가포르까지 하면 3번을 만났거든요.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하고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 장관이 한국 와갖고 기자회견할 때 하여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행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2020년까지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지금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믿어보자는 거니까 그렇게 아까 그 송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뭐 이따 논의도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보장 조치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한 거 보면 소위 남쪽에 있는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폐기 그리고 임의 사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요걸 주장했고 두 번째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할 때 전략 핵무기를 실어 날아서 자기들 핵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그리고 핵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상 비핵화의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 같은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로 봐서는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조건을 이제 이게 시간이 왜 제가 시간 개념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딱 정해지고 1년, 2년 안에 끝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제한적으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를 뭐 적절한 감시 체계 하에 두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불가침 조약, 그다음에 불가침 조약이든 뭐 평화협정이든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백악관이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런 조약을 만들 때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서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7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정치가 뭐 과거에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양분화돼 있는데 더더욱이 이 북한 핵 문제가 즉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정쟁화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그러한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개념이 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개념은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서 북한의 이제 핵무기를 핵 시설 물질, 무기 그리고 사람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영어로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신고한 거에 대해서 사찰을 해야 돼요. 사찰도 가서. 일반 사찰이 있고 특별 사찰이 있고 임의 사찰이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임의 사찰을 원할 거예요. 군사 시설이든 뭐든 미국이 가서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게. 그렇죠. 사찰이 끝난 다음엔 검증 과정 들어가죠. 그렇죠. 검증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플루토늄 그다음 농축우라늄 생산한 거, 그것을 실질적인 핵탄두 만드는 데 들어간 것, 그리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 이 모든 걸 까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걸 갖고 국제사회의 소위 감독하에서, 감시하에서 이걸 폐기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검증해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송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이 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건 이걸 거예요. 그걸 프론트 로딩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선불을 좀 몇 개라도 갖고 나가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핵탄두나 ICBM 같은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국에 착해서 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 볼 땐 미국에 설득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희망적 사고인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게요. 지금 북한은 말씀이죠. 이 자기들 군축 협상이든 뭐든 이런 협상이나 그다음에 또 소위 그 체제 안전 이런 이야기를 과거 냉전 시절에 소련이 하던 그런 걸 많이 지금 답습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예. 1958년에 미소 간의 당시 1958년입니다. 미소 간의 이 핵 실험 금지 협정을 맺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 간에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소련이 후르쇼프였죠. 좋다고 그랬다가 나무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들어왔다가 미국이 내부에 쭉 사찰을 다 하고 당시 소련이죠.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의 핵 능력이 다 노출된다. 자기들의 핵 능력이 별로 형편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 것이다. 칠 수도 있다. 예, 약한 걸 아니까. 네. 이제 이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군축 협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론트 로딩, 선불로 먼저 좀 내놓는 거 해놓으면은 핵이라는 거는 나오면은 그게 있는 게 벌써 과거의 역사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개발되는 과정. 그다음에 미사일도 능력이 보이면은 이 사람이 이거 형편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북한은 굉장히 우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 그것 때문이라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러하는 것 때문에 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미국 상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의회 이야기했는데 미국 의회는 북한이 그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제재 해제 같은 것도 동의를 하고 또 지금 제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6가지의 종류의 제재를 하고 유엔에서 한 게 9가지입니다. 그죠? 예, 예. 15개의 형태의 제재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과정은 항상 북한에서 행동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 하에 이 문제를 보는 자세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 장관님께서 보시는 게 이제 북한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 원칙을 하자. 근데 우리 지금 송 장관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할 때 협상 당사자였거든요. 그렇죠. 만들어내셨죠. 지금 북한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상 난감하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발상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북한이 그 프론트 로딩, 소위 선불을 포함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도 과감하게 다운 페이먼트 아주 그 선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저는 이런 희망적 사고를 갖습니다. 오늘 저 두 분 사이의 대담 시작하자마자 정말 불꽃 튀기는 토론이 지금 거의 한 20분 진행이 됐는데 건설적 토론이라고 보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지켜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두 분께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송민순 장관께서 쭉 펴시는 논리 속의 바탕에는 제가 보니까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우선 준비해 주시고 문 교수께는 굉장히 긍정적 낙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국면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대보다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거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 먼저 좀 답변해 보세요. 저는 북한이 핵 포기할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결국 자기가 무엇을 확보하느냐를 보고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해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북한은 나가는데 자기가 자기 체제 유지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실제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 핵심 부분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런 긴 과정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보이고 있는 실험 중단, 실험장 폐쇄 이런 건 이제 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미국 내 정치가 굉장히 양분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정쟁화돼 있다 하는 것은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요, 북한이 쏘겠다. 거짓말했다, 위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약속대로 다 했냐? 미국도 약속대로 못한 게 이게 쌍방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사정과 북한의 사정을 다 알아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까 문 교수님이 제가 이게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다 했는데 그건 왜 제가 북한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북한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길을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미국에서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해야 마지막 핵을 버릴 텐데 미국의 국내 상황으로 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미리미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오래 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인데 하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 훈련을 중단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왜 같은 맥락이라서 같은 맥락에서 그러는데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핵실험 중지하고 시험장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3번은 미국이 훈련 같은 거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를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지를 하면은 그다음에 북한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북한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핵 신고 같은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신고하면은 미국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또 제재 완화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재 완화를 해주면은 북한은 그다음에는 이제 검증 체계, 우리 CBI에 대해서 말하는 검증 체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검증 체계 어느 정도 되면은 미국은 북한하고 또 관계 정상화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롤오버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선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트럼프가 훈련 중지한다고 그랬더니까 나온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왜 양보하느냐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이게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걸 비핵화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인지 아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달이면은 상당한 윤곽이 나올 겁니다. 8월 달에 북한이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등등을 보면 이제 무슨 8월 달에 이 을지 훈련을 중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응해서 바로 핵 신고가 들어오고 그게 오는 거 보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게 밝은 면 어두운 면 다 있는데 어느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자, 제가 던진 질문. 그런 긍정적 낙관적 기대에 비추어 보면 솔직히 이번 합의는 조금 수준 낮았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 그래서 그건 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 쪽과 한국 언론,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온 게 이번에 CBID 분명히 북한 지도자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까지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그럼 우리 송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상끼리 만나는데 거기에다가 CBID 놓고 구체적 기술적 내용을 놓고 시간표 정해서 이렇게 하자 그거 아니거든요. 이번엔 첫 만남이고 첫 만난 두 지도자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센토사 선언에 나온 첫 기절이거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과 정상이 만나면 총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지 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미국 쪽에서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나오면 CBID 안 되면은 이건 실패한 거다. 그다음에 시간표 안 짰으니까 실패한 거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 다루는 데 문제점이 좀 있고요. 미국 관리들이 잘못한 측면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걸 그렇게 아니 우리 정 장관님 정 교수님 제가 우리 문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지지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거는요.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대를 너무 올린 게 잘못된 겁니다. 미국 관리들이. 네, 그렇죠.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이걸 지금 이제 소위 흥행 차원 이런 걸로 해서 너무 실제 갈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기대를 올렸다는 거 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석 달 됐거든요. 석 달 만에 정상이 만나서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한까지 정해서 비핵화의 기한까지 시간표까지 정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그 환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높았다는 게 다르지 그 결과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저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지도자 간의 퍼스널 다이너믹스.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뢰라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놀랐어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만한 양반이.
그 북의 젊은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를 해주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끝없이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게 남들은 그게 너무 술수가 보인다, 전술적이라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일반적인 행태,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에 대한 행동, 마카롱 불란서 대통령의 한 행동,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한 행동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두 정상 간의 퍼스널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향후 북미 관계 문제 해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거기에 봐요.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신뢰를 주는 세계 정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정상은 그러지 저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건 그거예요. 군사행동, 뭐냐면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협상이 끝나고 그러면 군사행동할 거냐.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군사행동하면 2,600만 되는 우리 한국민들이 소위 볼모로 잡히고 부수적 피해를 당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적 행동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보는 눈, 한반도를 보는 눈, 북한을 보는 눈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저는 일반 언론에서 특히 그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한 미국의 리버럴한 신문들,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NBC 이렇게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하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개인과의 관계, 국가 지도자 간의 개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익과 북한이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이라는 체제, 그리고 정권의 생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익 구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개인적인, 우리가 소위 요새는 영어도 많이 쓰대요.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뭐 교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개인적인 정상에 대한 평가 말씀까지를 들었으니까 전부 다 평가는 끝났고요. 두 분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이걸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끌어가 보면 두 분의 말씀에서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송 장관께서도 몇 달 좀 지켜보면 이게 잘 스텝을 밟아 나갈지 보일 것이다. 몇 달 좀 지켜봅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8월 달에 있을 을지 프리덤 훈련이 어떤 양상으로 결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같은 절차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되는 겁니까? 그중에서 그냥 뭐 지금 시험장 폐쇄 이런 거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 폭탄,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을 신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고, 2008년에 육자회담이 붕괴된 것도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 지금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CVID라는 그 중에서 V입니다. V. 검증하는 것. 검증.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것은 북한 같은 사회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이제 인미사찰, 영어로는 이제 intrusive verification, inspection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가서 그냥 언제나 어느 장소나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합의를 하면은 실제 안 하더라도, 실제 이제 행동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상당히 진전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비판도 확 사그라들 겁니다. 바로 그런 신고 및 검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을지 훈련 중지한 다음에는 신고 부분은 저는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마 제가 폼페이오 입장에 있다면은 그 정도를 받아내야 이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판단이. 그런데 그거보다 전 빨리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그러니까 8월보다도 폼페이오가 결국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을 2020년까지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뭘 해야 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 결국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 보장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군사적 보장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을 갖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카운트팟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 장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신고, 사찰, 검증, 폐기 이 과정을
겪는 것 갖고는요 2020년까지 전 도저히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만들어 놓은 폭탄이나 물질 같은 게 일부라도 북한에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빨리 줄 필요가 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길로 가는 빨리 가는 방법이고 이게 뭐 이 길이라는 게 예.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긴 또 그렇죠. 예,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핏줄로 치면은 작은 옆을 핏줄이고 큰 핏줄 동맥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이런 예. 큰 길을 우선 가운데 길이죠. 그걸 가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또 바이패스 같은 거 만들어내고 바로 그런 내용들을 빠르면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와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회담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언제까지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 중요한 게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 약간 걱정되는 대목은 지금 그 싱가포르 그 센토사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은 폼페오가 담당해서 맡는다라고 돼 있는데 담당자가 없어요. 그거 없죠.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 예.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무상으로 바꿀 수. 그러니까 그게 통일전선부의 대남 관계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핵 문제를 하는 건 지금 부적절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김영철, 서훈, 폼페오에서 통일전선부가 정보기관이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한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정보기관 3자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던 건데 이제는 이게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 같은 그 리용호 외상 같은 외교 라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미 둘이 양 정상이 만나서 이제 쉽게 말하는 톱다운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 김영철 이 계속 해야 될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지금 이영호 외교부장 같은 사람은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하고 폼페이오하고 둘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문제에서는 소통이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대목에서 송 장관께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사회 일각에도 또 미국 언론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난 게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미 내뱉어 버렸다. 그걸 좀 문제 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번쯤은 과거 우리가 팀 스피리트 92년인가에 중단했던 것처럼 그렇죠. 한 번 그걸 먼저 해서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는 이제 이런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이게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툭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좋기는 그건 아직 진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실은 가려져 있고 저는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 한국 정부가 미리 밝히기 어려워서 못 밝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한국도 이게 주도를 해서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자 이번엔 이거 한번 중단하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행동을 끌어내자. 북한이 이 신고 같은 걸 하고 제대로 신고라는 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몇만 페이지의 수리가 필요해요. 신고를 하면은 그다음에는 보고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 이런 정도까지 여기 스텝 바이 스텝을 한미가 사실 짰을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중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전 두 가지 대목에서 흥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설명을 할 때, 자, 북한이 지난 7개월 동안 핵미사일 실험 발사하지 않았고, 그 다음 풍계리 핵시험장 선제적으로 폐기했고, 얘기 들으니까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결국에 폐기한다고 하더라. 그 다음 억류 미국인 또 3명 풀어줬다. 북한이 선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일종의 대응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한 대목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뭐 전략무기 오고 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 연기라고 하는 것은 동맹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국방장관, 그다음에 미국의 합참의장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죠.
이제 앞으로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국방장관 통해서 합참의장 통해서 우리 측하고 또 얘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8월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부터 중단할 것인가 아닐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협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상황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되돌리긴 좀 어렵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실망스러웠던 것은 우리 국방장관도 이 군사훈련 이건 연계되는 거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이거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그 국민들은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사전 협의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하구나. 그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철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얘기는 안 했죠. 예? 철수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니, 뭐 그러고 싶은데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그런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내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율이 잘 돼 가지고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관련돼서 하나 뭐냐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문제 운전대를 잡아야 되겠다,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그 의지는 맞고 또 잡아야 되고 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군사훈련 중단, 그 다음 조치 이끌어내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에 연필을 쥐고 있어야 설계 도면 그리는데 연필을 쥐고 있어야 그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연필도 갖고 있고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 미국하고 공조해서 좋습니다. 지금 방향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대목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말씀씩 좀 청해 듣도록 하고 지금 두 분의 말씀 제가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논의와 협상도 한 축에서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행동으로도 들어가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논의와 협상 그리고 단계적 행동이 차근차근 시작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부분을 지금 언급하신 건데 빠진 게 종전선언 부분하고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 파트거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려가는 것이. 송 장관님이 그건 전문가입니다. 아니,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문 교수님이 이제 특보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 좀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게 종전선언이 이 개념이 뭐냐.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냐 아니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냐.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선? 끝내겠다는 겁니까? 끝났답니까? 두 개 다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건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도 그 문제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우선 적대 관계가 청산이 돼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정전 협정을 이제 종료시키고 그 새로운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도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꼭 가를 필요는 없이. 그건 그렇게 이제 특보님 그렇게 특별 보좌하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의지의 선언이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전쟁이 실제로 끝났다는 상황을 정의하는 겁니다. 저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이미 됐다고 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두 개로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은 된 거예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관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 하자. 이거는 알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종전이라고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왜 와 있나?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북한은 왜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테이블 위에 혼란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건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적 분위기를 거꾸로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을 잘 봐서 해야지 미리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들어가면은 덕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 3조에서 나왔던 거는요. 거기서 보면은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 그거와 병행해서 소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제가 뭐 특별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해하는 대목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연결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가려고 하면은요, 평화협정을 가려고 하면 종전협정은 사실상 해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종료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송 장관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한반도의 적대적 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6.25로 시작된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나서 해체가 된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평화 조약을 만들겠다. 평화 조약이 그럼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종전선언은 남북한하고 미국. 그다음 평화협정은 아마 남북 미중 사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뭐 정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희망인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인지 그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어느 협정이거나 평화협정. 평화협정이라는 건 전쟁을 끝나는 협정에 이게 평화협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어느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오늘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정에 나오는 첫 부분의 소위 말하는 서문이죠. 서문을 떼서 먼저 하겠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지는 이미 사실 됐어요. 그래서 굳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종전 근데 의지 표명은 되는데 그걸 좀 공식화, 형식화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거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죠. 내용을 그렇게 명시하고. 이거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하는 데는요. 선언은 구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협정이 아니라 선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쟁은 끝났다. 휴전협정은 이렇게 대체한다. 휴전협정에 나오는 뭐 소위 중립국 감시위원단부터 시작해 정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유엔사 문제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그럼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이 왔거든요. 새로운 상황이 왔지만은 여기에 남쪽도 북쪽도 군대를 갖고 있고 주한미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새로운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1992년 한반도 그러니까 소위 그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해서 6.15 공동선언, 14정상선언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볼 때는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갖고 새로운 평화체제 가는 걸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 아마 정부 측에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겁니다. 좀 하겠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구속력이 있다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선언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저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전쟁 끝났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병무청에 연락해서 나 군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혼선이 생긴 정도인데 제 이야기는 이게 전쟁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미군 철수 문제 당장 나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문제 나오면 다시 반론은 그래 미군도 철수할게 핵도 없애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부에 있다면 저는 추진 안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정부 입장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한미동맹 이런 것들은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결국 한미동맹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롭게 체결하는 평화협정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뭐 정부 관계없이 그럼 지금 특보 아니고 문재인 교수한테 물어볼게요. 전쟁이 지금 끝났다. 한미동맹에서 미군은 존재한다. 이게 남북 평화협정하고는 관계없다. 이 이론에 문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건 북한의 태도에 달린 거죠. 북한이 문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why not? 그럼 지금 이 문제로 한미동맹 이거는 그럼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요청을 했을 경우는 협상의 대상이 되겠지만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틀 안에서 주한미군은 둘 수는 있겠죠. 이 문제를 아는 건전한 상식은 누구나 다 현재와 같은 규모, 현재와 같은 구조, 기능을 가진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오면은 또 격퇴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남북 분단 전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건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 송 장관님 의견에 따르면은 결국에 주한미군 유지하고 한미동맹 유지하기 위해서 종전선언도 하지 말고 평화협정도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 임무 이런 것들이 재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결국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얘기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한미동맹 해체돼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그게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나오겠죠. 실질적인 종전이 될 수 있는 상태로 갔을 때 저도 거기서 문 교수님하고 생각 같잖아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주한미군의 기능이나 역할은 바뀌어야죠. 규모도 바뀌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가 돼야 될 그런 가능성이 그래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분이 언급하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되는 것, 선언뿐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평화협정이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근데 그 중간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신중하다 해야 된다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그 중간 단계 종전선언을 했다가 평화협정 체제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종이 위에 평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의 그런 효과는 이미 4.27, 6.12 두 개의 사비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가지고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 뭐 그런 논리면은요, 사실상 우리가 92년 기본 합의서부터 시작해서 6.15 공동선언, 그다음 1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다 합치면 지금 우리 송 장관님 말씀대로 남북한 간에는 무슨 별도의 평화체제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문제도 그래요. 뭐 남북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북한이 외교 정상화 시켜갖고 그 국교 정상화에 관한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고 그 일부에 주한미군의 성격 같은 걸 논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엄격한 학자로서는 제가 그 모델을 따르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종전선언 평화조약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한 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평화는 결국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교 문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과 북과 더불어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런 형식주의적 접근이 중요하지만 실질적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여튼 평화는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시한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좀 짚어보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바로 내후년 말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 장관님은 그때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거의 기적일 것이다. 뭐 기적으로 일어나면은 되지만은 근데 이제 트럼프의 임기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의 이 한반도 관련된 행동의 기본은 자기 국내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면이 지금 있죠. 1차는 이제 금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이제 또 이어서 후속으로 하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속으로 하겠다는 회담을 이어가면서 금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만들어 갈 거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생각은 뭡니까? 2020년 대통령 재선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 그때는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뭐 계획 같은 합의가 되면은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행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행 단계에 가야 근데 또 국내에서 재선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행이 잘 이루어져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행을 가다가 이것이 소위 말해 비틀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저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나가야 된다. 예, 신중하게 해나가는 자세이시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다.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시는 물론이죠. 가능하다. 네. 그 정도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도 갖고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김정은의 의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일련의 발언이라든가 행동으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야 실제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시간 3, 4분씩밖에 없습니다만 말씀해 보시죠. 네, 먼저. 저는 이제 이 핵 과정이 우리 문 교수님은 뭐 바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드라마로 치면은 이게 몇 장으로 구성될지 모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1막의 1장이 지금 끝났다고 싱가포르 간 게 예.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과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1막 1장이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몇 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포커스를 맞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춰둘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이게 굉장히 정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초당적인 외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원의 원내 총무, 야당 원내 총무 척 슈머와 같은 사람들은 척 슈머와 지도자 7명이 북한하고 협상하는 데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견제를 많이 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런 때는 정부보다 우리가 지금 사실 미국의 의회 외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상하원 특히 상원에서 한국에서 집권당만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친 그러한 대표단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한번 좀 밀어주자. 이 사정을 이렇게 하는 능력을 나는 정부가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도 지금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한정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하는 거 같이 해서 초당 외교 가담해서 하겠다. 한번 해보자. 예.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이 보라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러는 게 이제 필요하고. 이제 뭐 선거도 끝났으니까 야당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힘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 관계인데 사실 이제 폼피오 국무장관이 오늘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다 했잖아요. 지금 남과 북이 냉면만 같이 먹을 게 아니라 사실 북측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외교 공동에서요. 제가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미국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반드시 중국 사람도 만나서 그 사이에 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양쪽으로 들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북도 냉면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의 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한라인도 개통돼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 내에 이게 정쟁 요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남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의회를 움직이도록 북한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초당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통령이 이제 지금 임기 4년 남았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초당적으로 활동하고 나면은 임기를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상대가 생기거든요. 문 교수님도 마지막 우리 정부의 역할 한 말씀만. 1분 정도. 글쎄요, 뭐 하여간 대통령께서 지적했듯이 상당히 그 훌륭한 시작이지만 모든 게 어렵죠. 사방이 지뢰밭이죠. 그러나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오늘 또 NSC 회의에서 그 모두 발언을 했지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송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초당적 노력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트럼프가 지금 내거는 아주 선한 대북 그 이니셔티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뭐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대통령께서 하여간 이 보수 쪽 사람들도 많이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초당적인 의견을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요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미국도 설득해내고 북한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두 분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긴급 편성된 기획대담이 그 엊그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좀 많이 구체적으로 선을 보인 것 같고요. 난관은 많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함께 임하면 해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